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듯합니다. 날씨가 따스해서 동네 구경하러 다니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주말에는 서울 은평구 백년산 서측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들을 다녀왔어요. 마침 다녀오고 나니 인근 역촌동에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라는 신규 청약도 시작하고 있네요. 오늘은 백년산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과 매매가 분석, 더 나아가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너무 기니까 세낫이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세낫이 청약과도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행정주소를 가지고 있고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보다 최근에 지어진 준신축, 신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가파른 언덕 지형과 서울 전철역이 지나지 않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백년산 벨트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평가는 좋지 못한 편입니다. 같은 컨디션으로 놓고 볼 때 서울에서 가장 싼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최근 거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실거래 신고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 단지들을 볼 때 거래량은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25평 저층이 저번 2월달에 6억 8천에 거래됐네요. 정고점이 9억 2,500이었으니 26% 정도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셈이네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매호가는 6억 9,900까지 나와 있는데 현장 가보면 이보다 더 아래 매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년산 1차부터 3차까지가 백년산 벨트 단지 중에 기축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신축 단지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와 백년산 파크자이,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백년산 해무로, 이편한 세상 백년산 이렇게 있는데요. 같은 25평 기준으로 해서 대략 백년산 기존 아파트들보다 5천 정도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현재 기준으로 서울 6호선 응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로 파악됩니다. 백년산 벨트의 아파트의 25평이 현재 기준 대략 7억 2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한다고 치고 다른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가격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불광천의 서측에 위치한 응암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올해 거래는 없으나 네이버 매매호가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백년산 벨트 아파트들보다 비싼 셈인데 사실 거래량이 없기도 하고 정고점이 8억 5천 정도라서 백년산 벨트보다 입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백년산 북동측 서울 3호선 녹번역이 지나는 일대 단지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부근도 역시나 실거래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 대략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캣을 해당 단지만 1, 2월 달에 거래가 좀 붙은 모습입니다. 제가 힐스테이트 녹번 25평은 7억 후반대 매매호가 매물을 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현재 매매호가는 최저 8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8억 초반 정도의 시세로 볼게요. 외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 3호선이 지나고 있는 녹번역, 홍제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입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백년산 벨트의 단지들과 매매호가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보면 백년산 벨트의 단지들의 현재 매매가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볼게요. 이번에 역촌동에서 동부건설에서 건설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라는 단지가 청약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분양가만 말씀드리면 25평의 분양가가 6억 5천 정도 됩니다. 중도금 이자 발코니 확장비 다 하면 7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해당 청약 단지와 백년산 벨트 단지와 비교해보면 안전마진이 없는 걸 넘어서 과연 분양가 가격 자체에도 방어가 가능할지가 지금 상태에선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만약 백년산 벨트의 단지들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조정이 더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역촌동의 시세도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낫시 청약은 실거주자들 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말고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분양가가 6억 5천이니까 지금 백년산 벨트 매매호가 7억 5천보다 1억 싸네 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 분양가에서 플러스 되는 비용들을 모두 합친 다음에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안 난다 싶으면 만약에 무조건 나는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백년산 쪽에 있는 금매를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다른 영상으로는 따로 청약 분석은 안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저 백년산 벨트 단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려볼게요. 이제는 현장을 둘러본 영상들과 함께 백년산 벨트 단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은 충암고교 사거리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서부선이라는 전철역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데요. 서부선은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여의도 일대를 거쳐 신촌역을 지나 6호선 세전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입니다.
그동안 비역세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백년산 일대 아파트들에게 역세권의 지위를 어느 정도 만들어줄 좋은 호재이죠. 해당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단지는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 백년산 2차에서 3차와 4차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지에서 충암고교 사거리까지는 가파른 언덕 느낌은 없고요. 걷기가 좋았습니다. 가는 길의 풍경은 여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단지 사이길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지만요. 또한 상가에 아이들이 다닐 만한 학원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충분한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등등 있을 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로 진입하는 쪽은 확실히 다른 단지들보다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어차피 주요 역까지는 버스 교통에 의지할 거고 자차를 이용하면 문제 없다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 걸어서 다니기엔 조금 빡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백년산 1차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런 면 때문에 백년산 벨트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는 덜 선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년산 녹지 공간과 꼭 붙어있는 자연환경을 누리는 데에는 가장 유리한 곳이겠죠. 입지 보정에 따라 저렴한 매물만 나온다면 투자에 있어서 다른 단지들과 선을 긋고 배제할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응암 이동 주민센터를 지나면 신축 3인방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밑에서 이편한 세상 백년산까지 올라오려면 숨 좀 찰 것 같습니다. 2022년 연식의 최고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입지 보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근 신축 중에는 가장 낮은 매매 효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응암역 방향으로 가는 길의 좌측에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우측에는 백년산 해모로가 있습니다. 해당 문주들이 정문인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없습니다. 뭔가 특이한 부분이죠.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 아파트의 다른 면 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그나마 서울 6호선 응암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백년산 해모로 두 단지 정문에서부터 응암역까지 실제 도보 소요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야 최단거리가 되는데요. 가는 길의 풍경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화면에서 보이는 시간과 같아요. 실제로 걸어보니 나름 평지에다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매일 전철역을 이용하며 출퇴근해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불광천 쪽에 도착을 하니까 거리 분위기가 살아있고 느낌이 좋았어요. 또 이 동네를 찾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 만큼요. 현장 영상까지 잘 보셨나요? 그럼 제가 동네를 둘러본 결과에 대한 소감과 의견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서부선 호재가 단계별로 예정되어 있으나 착공부터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 실제 개통 예상일 나온 것도 2029년까지라서 당장 주거 프리미엄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유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준신축 이상의 단지형 동네로 남아 있습니다. 교통을 포기하면 사실 저학년 아이를 키우거나 신혼부부,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주거하기엔 좋은 곳이죠. 단지 안에서만 안 나가면 신축이 정말 갑이죠. 백년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품은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현재 절대적인 매매가가 타 지역 대비 낮은 편인 건 사실이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로 봤을 땐 아직 메리트가 있는 가격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거래량이 많은 편도 아닌 것 같고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거 말고 많이 늘어난다 싶을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선 착공은 2023년 연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이번 연도 연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잘 체킹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의견보다는 현장 답사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실제로 가보셔야 돼요. 장단점과 주거 취향적 문제가 극명한 곳이기 때문이죠. 백년산 로를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중간 사이길을 걸어본 영상에서는 걸을만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외의 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차량을 타고 출퇴근길도 경험해보셔야 할 게 주요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교차로들을 보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백년산 벨트는 서울에서 희소한 신축 단지형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부선이라는 교통우제도 있고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 단지 인근의 생활은 쾌적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혹하지는 마시고 인근 지역 시세들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 등을 잘 확인하시고 매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처럼 청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네든 청약이 뜨면 분양가의 절대 가격만 보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영상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